데이 트레이딩의 장점과 단점. 자, 여기 이 글이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묵 10강의를요. 그거 가지고 데이 트레이더의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경험자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데이 트레이딩의 장점. 자,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는 독립적인 사업이다. 트레이딩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분, 나이, 학력과 무관하고 자격증이나 면허가 필요 없고 마음만 있으면 독립적으로 큰 자본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 직업 쉽게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함정이야. 그게 언제 어디서 어느 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제한을 안 받으니까. 그러나 막상 해보면 그 움직이는 시간대가 또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장이 열려 있는 동안 집에서든 직장이든 사무실이든 휴양지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며 또한 독립적 직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다. 관심 종목 가운데 어느 특정 종목이 움직이고 변동성을 갖고 있다면 장세가 낙관적이든 아니면 비관적이든, 낙관은 매수를 말하고 상승을 말하고 비관은 하락을 말합니다. 거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거래하기 때는 본인의 의지와 컴퓨터 한 대면 족할 뿐이다. 데이 트레이딩의 기법은 주로 분석적 측면에서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나 선물시장, 옵션, 채권 등 여러 금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데이 트레이더는 자신에 맞는 분야의 특정한 종목, 시장을 선택하여 거래하면 되는 것이다. 네, 입문은 쉽죠. 입문은 쉬운데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다 보면 어떻게 내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자본으로 할 수 있죠. 이게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 1,0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식당, 무역업, 정보, 통신, 벤처사업, 말할 것도 없이 구멍가게조차 내기 어려울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은 직업이고 그 자체가 사업이다. 자신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지만 소자본으로 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일한 사업일 것이고 누구나 의지가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점이 데이 트레이딩의 가장 큰 매력일 것이다. 초보자는 100만원, 300만원이면 족하며 거래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늘려가면 될 것이다. 참 여기까지 이제 쉽죠. 이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시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성공한 데이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시련이 필요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야 된다. 이것은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인 요소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자본이다. 제가 항시 이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데이 트레이더의 트레이딩의 올바른 정신세계가 자기 내면의 질서가 확립돼야 된다. 구축돼야 된다. 이 말을 하죠. 몇백만 원의 적은 자본으로 1천만, 1억 더 나아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마법과도 같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준비만 된다면.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은 자본이 적게 들지만 커다란 정신적 자본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신적 자본이야말로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수억만금의 돈보다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현금화가 빠르고 증거금을 활용할 수가 있다. 주식의 경우 수익을 올 때까지 보통 1, 2개월 동안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므로 보유 기간 동안에 투입한 자금을 현금화할 수가 없다. 그러나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하루 동안 거래를 마감하므로 곧바로 현금화가 가능하다. 데이 트레이더는 매번 포지션 정리에 따른 증거금을 활용하여 거래 자금을 계좌 원금의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으므로 원금에 대한 수익을 2배로 증가시킬 수가 있다.
이 점은 집중적으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다. 기간의 차이가 있으나 다른 데이 트레이딩의 유형도 타 투자 방법보다 현금화가 훨씬 용이하다. 왜냐하면 거래가 그날 끝나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기회가 많고 수익이 크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수많은 수익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어제 있었던 기회, 오늘 있는 기회, 그리고 내일 다가올 기회가 매일 시장에서나 어느 시장에서나 존재한다. 데이 트레이더는 이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수익을 올리면 되는 것이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과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풍부한 거래량을 말하죠. 갖춘 종목일수록 기대 수익은 많아진다. 데이 트레이딩은 마음대로 포지션을 이동할 수 있고 또 포지션을 정리한 후에 다시 동일 종목이나 다른 종목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기회가 항상 기다리고 있는 기회의 보급 창고인 셈입니다. 따라서 데이 트레이더는 성공 확률과 수익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좀 더 시장과 종목을 잘 선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이 크다는 의미는 데이 트레이딩에서 대단한 위력을 가진 복리 원리가 작용하는 데 있다. 이제 이 복리 계산법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트레이딩 하다 보면 꼭 복리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1년 초반 신문지상에 보도된 어느 데이 트레이더가 수개월 동안 몇천 %의 수익률을 발생시켰다는 기사 내용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임을 입증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가 수월하다. 위험과 이익은 서로 비례하지만 시간과는 반비례한다. 이는 짧은 시간 동안의 시장 예측으로 거래 수익을 확실하게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만일 자신의 시장 예측이 빗나간다면 손절매를 즉시 시행하여 추가적인 손실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지켰을 때의 이야기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데이 트레이더로서 생존의 위험을 받을 만큼 큰 위험에 처하게 되면 결국 프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데이 트레이딩은 하루 동안 포지션을 정리하여 차후에 추가적 이익을 얻지 못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추가적 손실을 줄이는 데 있다. 내일의 장세 하락으로 인한 큰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락 장세가 지속될 때는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7번째, 손익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빠르다. 포지션 트레이더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수정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데이 트레이더는 성패가 당일 정리되고 반성함으로, 이 반성이죠. 제가 그래서 이 데이 트레이딩은요, 손익이 즉시 결정되기 때문에 반성하는 그 기회가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그날의 중요한 거래 기법을 보다 세련되게 다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반성, 곧 회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트레이더의 회개란 무엇인가 이런 내용도 제가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은 내부 매출 싸워야 하는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게임으로 집중력,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또한 그로부터 자신의 심리적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왜냐면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기가 빨라. 왜냐면요, 그때 손익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내 자신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 자신의 독특한 거래 기법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정보, 뉴스, 타인의 의견에 태어날 수가 있다. 포지션 트레이더는 데이 트레이더와 달리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그 다음에 시황,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어떠한 경제적 사건,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가 지수 등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데이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래하므로 자신의 관심 종목의 움직임이 주요 관찰 대상이 된다. 물론 어떤 종목의 과거를 알면 거래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데이 트레이더는 최소한의 정보를 갖고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그랬죠. 이러니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보고 매매합니까? 차트 보고 매매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반복 훈련을 많이 해라 하는, 그것은 우리가 빠른 판단과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선택한 시장, 정보의 흐름과 변동성에 따라 자신의 거래 원칙에 의하여 거래함으로 뉴스나 타인의 생각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데이 트레이딩의 단점이 있겠죠. 이 단점. 정신적 훈련의 어려움. 데이 트레이더는 거래 중 한시도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이로 인하여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받으므로 강인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훌륭한 거래 기법, 시스템을 갖추어도 거래 자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심리적인 불안, 초조, 흥분, 탐욕의 감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일을 극복하려면 이성적 판단과 냉철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신념이 필요하다. 이것은 데이 트레이더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뭐가? 이게 강인한 신념, 이성적인 판단과 냉철함, 끊임없는 노력과 강한 신념.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대부분 초보들이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데이 트레이딩은요, 외로운 게임이다. 제가 이제, 데이 트레이더들 보고, 시베리아, 아주 추운 시베리아의 고독한 사냥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외로운 게임이고 고독한 거예요, 이게. 데이 트레이더는 전투기 조종사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훈련을 쌓아가야 하고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이러한 훈련과 경험은 스스로 모든 상황에 적응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축적된다. 이게 나오잖아. 노력하는 과정에서 축적되는 거야, 이것이. 즉, 혼자서 항해해야 하고, 항해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 트레이딩은 외롭고 고독한 게임이며 자신을 도와줄 타인은 좀처럼 찾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는 사람만이 프로의 대열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 인내 이런 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극복하면은 매일매일 시장에는 뭐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돈을 버는 거야. 그냥 한 두세 평짜리 사무실 뭐 집 작은 방 안에서 매일매일 자유로운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데이 트레이딩의 또 단점은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 어디에 노출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데이 트레이딩은 어느 측면에서 보면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도박과 같이 매우 위험하기도 하다. 자, 그리하여 처음에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자, 1번 기회의 유혹으로 오버 트레이딩을 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된다. 실제 거래에 있어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매우 용이한 반면 과신한 나머지 과다한 거래를 하기 쉽다. 즉 인터넷 통신 환경의 발달과 스스로 인하로 인하여 누구나 쉽게 사이버 주식 거래에 참여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은 고도의 훈련과 경험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 잦은 매매로 인하여 손실과 세금, 그 다음에 스스로의 비용으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초보자의 경우 연속적인 거래는 손실이 늘어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컴퓨터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초 단위로 쉽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더는 또한 쉽게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마치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마법의 창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게 이제 함정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성격 이런 부분도 자질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자제력을 갖춘 프로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초보자들이 이와 같은 쉬운 주문 실행 환경이 큰 손실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속적인 거래를 하여 손실을 더욱 늘어나고 이로 인한 거래세와 수수료 증가는 결국 추가적인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거래에서 손실 확대의 위험. 흔히 데이트레이딩에서 가장 큰 손실은 추세를 역행하면서 거래할 때 일어난다. 이를테면 한 종목이 저점이라고 판단하여 매수하였는데 그 저점에서 다시 하향 전환하여 가격이 하락할 때는 손절매의 원칙에 따라 빠져나오지 않고 추가 매입, 물타기 등 하여 반등 기회를 노리려 할 때 큰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손절 제한 주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손절 제한을 했던 것을 또 늘려. 그러면서 반등하리라는 그런 기대로 물타기를 해. 그 다음부터 이제 하염없이 하락하면 완전히 깡통을 차게 되는 것이죠. 이 초보나 중수나 그런 것을 다 겪습니다. 자, 이 경우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반등 시 청산하지 못하면 기대 심리가 더욱 강력해져서 매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손실 만회 심리라는 거예요. 손실 만회 심리. 손실을 안 보려고 더 큰 손실이 되면서도 손실을 안 보려고 하느니 그런 인간의 탐욕이 발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때의 추가적인 손실은 매우 치명적이어서 지금까지 조금씩 연속적으로 쌓은 수익을 단번에 날리게 된다. 이는 초보자가 흔히 경험하는 일일 것이다.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쓰면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 해선 트레이딩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좀 정숙해야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냥 뭐 하면서 대충 그냥 농담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꼭 글을 쓰고 그 글이 수정을 하고 또 이것이 나의 경험과 일치하는가, 또 내가 트레이딩 하면서 느꼈던 단상들을 하나씩 적어 놓죠. 왜? 이 글이 내가 비록 방송을 했지만 이 방송 내용을 제가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내가 쓰고 교정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등재되면 내가 몇 번 들으면서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니까. 그게 첫째는 내 자신, 두 번째는 저한테 해선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을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들이 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간의 함정이라는 것은 활성이 없는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얽매여 있는 거야. 변동성이 없고 활력이 없는 시장에 잘못 진입하면 부적절한 시간의 함정에 처할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약간 뭐 수익이 났으면 빠지면 되지만 약 수익이라도 빠질 수 있는데 뭐 약간의 손실이 났어. 거기에 이제 딱 걸려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져나오지 못해. 그러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적절한 매매 타이밍. 철저한 거래 원칙과 심적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세 종목이 상승 추세에 있어도 적절한 매매 타임을 잡기 어려워 수익보다 오히려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회 비용 손실. 그건 뭐냐면은 아까 여기 시간의 함정에 들어가서 걸렸어. 근데 여기에 이제 걸려 있으니까 다른 비싼 종목에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골드나 오일에 시간의 함정이 빠졌는데 나스닥이 됐네. 올라치네.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활성 없는 시장, 그 다음에 부적절한 매매 타이밍, 이런 것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의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차트를 잘 알아야 돼. 정확한 진입과 청산만이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하죠. 손절 제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매매를 오래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진입과 청산을 잘하면 돼. 그래서 제 강의 중에 리스크의 첫 번째는 진입과 청산의 정확한 진입과 청산이다. 이런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주문 실수, 잘못된 주문, 거래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주문 실행 실수를 범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주문 실행 실수죠. 그 다음에 미체결, 결단력 부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주문을 하지 못하여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매 중독. 초보자는 연속적인 거래 실패 이후 손실 복구 심리가 작용하여 컴퓨터에 몰입하고 집착하게 되어 이성을 잃은 상태가 지속되면 충동적인 거래와 함께 매매 중독에 빠질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이래서 뭐 수억을 잃은 분들도 많죠. 문제는 이런 함정에 빠지면 수익 계획은 감소하고 손실 금액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쉽게 자포자기할 수 있다. 데이트링의 장점이 시장 접근이 용이하고 자격 제한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연속적인 손실과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쉽게 시장에서 물러나와 자포자기할 수 있다. 모든 면은요, 장단점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의 장단점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지금이 한번 나하고 대입을 해봐. 그러면서 나의 잘못을 알고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그게 아주 중요하겠죠. 아는 것이.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건 이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서희 한 현상인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20대 80이죠. 이를테면 전 인구의 20%가 부의 80%를 차지한다든지 한 나라의 부가 20%의 가진 자와 80%의 없는 자로 양극화된다든지 일 매매의 20%는 일하고 80%는 놀고 그 중에서도 다시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20%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마음에 달려있다.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뚜렷한 신념이 있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적은 딴 데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지금 데이 트레이더의 10가지 총체적인 것을 시리즈를 만들어서 지금 강의하는데 세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시청하시고 과연 나는 어떤 트레이더를 선호하는지 또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